여러분은 누군가와의 대화에서 언쟁이나 의견 차이가 생겼을 때 어떻게 대응하시나요? 혹시 당장의 감정이 앞서 화내거나 강한 표현을 섞어 싸우고 나서 나중에 후회하는 일은 없으신가요?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에서 많은 사람과 대화를 하다 보면 의견 차이는 불가피하게 일어납니다. 그때마다 감정을 섞어 언쟁을 하다 보면 서로 얼굴을 붉히고 결과적으로는 양측 모두에게 불필요한 에너지와 감정의 소모만 가져다 주게 되는데요. 그렇다면 상대방과 얼굴을 붉히지 않고 화내지 않으면서도 나의 의견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나아가 내 의견이 맞다고 설득할 수 있는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오늘 소개드릴 내용은 중국 춘추전국 시대 사상가인 묵자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인데요. 우리가 누군가와 의견 충돌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하면 내 감정을 다치지 않게 지키고 나아가 상대방을 이길 수 있는지 그 방법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몇 가지만 조심하시면 앞으로 여러분의 삶에서 상당히 많은 에너지를 아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 소인배는 피하라는 것입니다. 묵자는 사람을 크게 군자와 소인으로 나누며 소인의 위험성을 경고했는데요. 군자는 소인과 친구는 되지 않더라도 소인을 대처하고 피할 줄 알아야 한다. 소인은 반드시 주변 사람을 음해함으로 상대하기보단 피하는 쪽이 좋으며 만약 적을 만들더라도 군자보단 소인 쪽이 훨씬 위험하다. 군자와 달리 소인은 그 옹졸함으로 평생 다른 이를 괴롭히기 때문이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주변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사람들, 즉 소인을 피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소인이란 주로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들은 이기적이고 탐욕스럽고 교활하고 거짓말을 잘하며 질투심이 많고 시기심이 강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우리의 생각이나 행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때로는 우리의 삶에 스트레스나 부담을 주기도 하는데요. 이를 피하라는 말은 우리가 이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로부터 거리를 두라는 의미입니다. 쓸데없는 에너지 소모를 하거나 주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까지 악화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이런 사람을 멀리함으로써 우리는 자신의 생각이나 행동에 더 집중할 수 있으며 더욱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의미 없는 논쟁은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묵자는 말다툼을 하게 되면 누구나 고집부리기 마련이며 이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음에도 자존심 때문에 쉽게 포기하지 못한다. 논쟁은 지면 기분 나쁘고 이기면 친구를 잃게 된다. 도대체 여기에 무슨 의미가 있을까? 상대방과 논쟁을 하고 싶을 때는 두 가지를 고려해라. 논쟁은 이겨도 의미 없다는 것과 그것이 상대의 자존심을 짓밟아 얻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의 핵심은 불필요한 갈등이나 논쟁을 피하고 대화와 소통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자세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는 자신의 의견이나 생각을 고집하며 별 의미 없는 논쟁에 빠지곤 합니다. 이는 대화가 아니라 단지 서로의 의견을 강요하려는 상황을 만들어내며 이 과정에서 서로의 감정이 상하거나 관계가 손상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피하려면 우리는 먼저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하고 이해하려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의견을 강요하기보다는 상대방과의 대화를 통해 공감대를 찾으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하면 별 의미 없는 논쟁을 피하고 서로를 이해하며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제가 아는 한 친구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 친구는 항상 자신의 의견을 고집하며 별 의미 없는 논쟁에 빠지곤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행동 때문에 그의 주변 사람들은 그와의 대화를 피하려 했고 그의 관계는 점점 악화되었습니다. 이를 깨닫고 그는 자신의 행동을 고쳐나갔습니다. 그는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하고 이해하려는 자세를 가지려 노력했고 별 의미 없는 논쟁 대신 대화와 소통을 중심으로 행동하려 했습니다. 이런 노력 덕분에 그의 관계는 점차 나아지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의미 없는 논쟁하지 말라는 말은 우리가 대화와 소통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는 자세를 갖도록 권장하는 말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서로를 존중하고 이해하며 별 의미 없는 논쟁을 피하고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싸우더라도 때와 장소를 가리라는 것입니다. 묵자는 지혜로운 이는 자신의 능력을 함부로 쓰지 않는다. 똑똑한 척하는 사람은 아무 때나 자신의 얄팍한 잔재주를 보이며 허점을 만들지만 영리한 사람은 언제 자신의 재능을 발휘해야 할지 때와 장소를 가릴 줄 안다. 경거망동한 운신은 괜한 화를 부르기 십상이다라고 했습니다. 때와 장소를 가려서 대응한다는 것은 상황과 환경에 따라 행동과 의사 표현 방식을 조절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갈등이 확대되는 것을 방지하고 더욱 효과적인 소통을 가능하게 합니다. 예를 들어 친구와의 논쟁이 식당에서 발생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 자리에서 곧바로 논쟁을 이어가는 것은 주변 사람들에게 불편함을 줄 수 있으며 감정이 과열되어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잠시 상황을 진정시키고 더 개인적이고 평온한 장소에서 이야기를 이어가는 것이 좋습니다. 제가 아는 한 사람의 이야기를 공유하겠습니다. 70대 노인인 이모 씨입니다. 이모 씨는 지역 독거노인들이 모여 어울리는 커뮤니티 센터에서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센터에는 이모 씨와 성향이 많이 다른 한 분이 계셨는데요. 그분은 자주 다른 이들에게 불만을 터뜨리곤 했습니다. 어느 날 그분이 커뮤니티 센터의 일정을 바꾸는 것에 대해 불만을 제기하였습니다. 다른 이들은 그분의 말에 동의하지 않았지만 분위기가 과열되어 갈등이 커져갈 뻔했습니다. 이때 이모 씨는 그분을 따로 불러서 조용한 공간에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의 불만을 충분히 듣고 자신의 견해를 부드럽게 전달하였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이모 씨는 상대방이 불만을 제기한 시기와 장소를 바꿔 갈등을 더 이상 확대시키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때와 장소를 적절히 선택하여 대응하는 것은 감정적인 대립을 줄이고 상대방과의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자신의 입장을 효과적으로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이를 통해 싸우지 않고도 자신의 목표를 이룰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자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묵자는 특별함을 추구하는 건 좋은 자세이지만 그것이 과해 주의를 무시하면 그 모든 의미가 퇴색된다. 세상에는 소인이 많아 겸손하지 않으면 반드시 질투를 받게 되며 그 수가 적더라도 위험성은 가늠할 수 없다. 소인의 공격 대상이 되지 않게 자신을 감추고 보호할 필요가 있다. 예로부터 지혜로운 이는 빛을 감추고 우둔함을 보인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자신의 성과나 재산 등을 과시하는 행위, 즉 자랑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이는 상대방을 불편하게 하거나 관계에 금이 가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피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자랑하는 행동은 때때로
자신의 성취를 공유하거나 자신감을 키우는 방법이 될 수 있지만 이것이 과도하거나 잘못된 방식으로 이루어지면 상대방을 불편하게 만들거나 자신을 오해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상대방은 자신의 성취나 재산을 과시하는 행동을 보고 그것이 자신을 낮추거나 무시하는 것처럼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한 친구가 자신의 새 차, 높은 연봉, 고급 여행지에서의 휴가 사진 등을 친구들에게 자주 보여준다고 상상해 보세요. 처음에는 친구들이 그의 성공을 칭찬하고 축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가 계속해서 자신의 성과를 과시하면 친구들은 그를 부정적으로 보거나 그와의 관계를 멀리하려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자신의 성과를 공유하는 것은 좋지만 그것을 과도하게 이야기하거나 자주 이야기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이는 상대방을 불편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자신의 성과를 공유할 때는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그 과정에서 어떤 도전이나 어려움에 마주했는지도 함께 이야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단순히 성과를 과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 어떻게 성장했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겸허한 태도로 마음을 여는 것입니다. 묵자는 양자강과 황하는 작은 물줄기를 마다치 않았기 때문에 큰 강을 이뤘다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타인의 작은 비평까지 기꺼이 받아들이는 태도가 타인의 장점을 흡수해 성장하는 가장 빠른 길이라 했는데요. 겸양은 삶에서 가장 중요한 태도이며 아무리 뛰어난 이도 이 세상에 비하면 보잘것없을 뿐이니 항상 낮은 자세로 정진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자신의 의견이나 생각을 강요하지 않고 대화 상대의 의견을 존중하며 항상 새로운 것을 배울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겸손한 태도는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잠재적인 분쟁을 피하고 서로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서로에게 존중과 이해를 느끼며 더욱 강한 관계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또한 겸허한 태도는 우리가 새로운 것을 배우고 개인적인 성장을 이루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우리가 항상 배울 준비가 되어 있다고 인정하면 우리는 새로운 지식과 경험을 통해 자신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제가 아는 한 사람의 이야기를 공유하겠습니다. 그는 항상 겸손하게 자신의 의견을 말하고 다른 사람의 의견을 존중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로 인해 그는 주변 사람들로부터 큰 존경을 받았고 많은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그는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을 즐겨 계속해서 자신의 지식과 기술 향상시키며 여전히 좋은 자리에서 많은 사람의 존경을 받으며 일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겸손한 태도는 다른 사람들과의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개인의 성장을 이루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분쟁을 피하고 서로에 대한 이해를 높이며 새로운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비워내야 담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묵자는 가득 찬 곳에는 새로운 어떤 것도 담을 수 없다. 자의식의 과잉은 수많은 번뇌의 시작이며 내 안을 지나치게 나로 가득 채우면 피곤함에 시달려 자신과 남에게 예민하게 군다. 자아가 가득 찬 사람에게는 타인이 들어올 공간이 없으니 항상 어느 정도 나를 비워두는 여유가 필요하다라고 했습니다. 이는 마음을 비우고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는 능력을 강조합니다. 마음을 비우는 것은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 편견을 잠시 내려놓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는 새로운 경험,
지식, 아이디어를 수용하는 데 더 개방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다른 사람의 의견이나 생각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자신이 가진 생각이나 견해에 너무 고정되어 있다면 다른 사람의 의견을 듣거나 새로운 아이디어를 수용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비워야 담을 수 있다는 원칙을 적용시킨다면 우리는 자신의 생각이나 편견을 잠시 내려놓고 다른 사람의 의견을 듣거나 새로운 아이디어를 수용하는 데 더 열려있게 될 것입니다. 이번엔 제가 다녔던 회사의 김 팀장 이야기입니다. 그는 업무에 있어 항상 자신만의 방식을 고집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팀원들은 다른 방식을 제안하거나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시하였습니다. 처음에 그는 이런 제안들을 수용하지 않았지만 비워야 담을 수 있다는 원칙을 생각하며 자신의 생각을 잠시 내려놓기로 결심했습니다. 그 결과 그는 팀원들의 제안을 수용하게 되었고 이는 팀원들과의 관계에는 물론 업무 처리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비워야 담을 수 있다는 원칙은 우리가 새로운 것을 수용하고 다른 사람의 의견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 원칙을 기억하고 적용한다면 우리는 더 개방적이고 수용적인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7번째, 상대의 기분을 적절히 맞추는 처세는 중요하지만 아첨하는 일을 곁에 두지 말라는 것인데요. 묵자는 괜한 시비로 다른 이의 원망을 사는 건 어리석은 행동이며 상대의 기분을 적절히 맞추는 처세는 중요하다. 다만 신의가 있어야 하는 인간관계에서는 이것을 주의할 필요가 있다. 친구의 결점을 알고도 말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친구의 의무를 저버린 행위다. 묵자는 평소 진심으로 친구를 책망하고 꾸짖는 이가 바로 인생의 스승이자 진정한 친구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다른 사람의 원망을 사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며 상대의 기분을 적절하게 맞춰주어 화가 쌓이지 않게 하는 것은 중요한 인간관계의 기술이지만 진정한 친구에게는 진심으로 책망하고 꾸짖을 수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아첨하는 일을 곁에 두지 않는다는 것은 자신을 무조건적으로 찬양하거나 비평 없이 동의하는 사람들을 가까이 두는 것을 피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잠시의 기쁨을 주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개인의 성장을 방해하고 실제 상황을 왜곡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무실에서 팀장이 계속 자신의 생각에 동의하고 언제나 칭찬만 하는 직원을 가까이 두는 경우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직원은 팀장에게 잠시의 기쁨을 주지만 팀장이 잘못된 결정을 내릴 때도 이를 지적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상황은 결국 팀 전체의 성과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첨하는 일을 곁에 두지 않는다는 것은 자신에게 무조건적으로 동의하는 사람보다는 솔직하게 의견을 제시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비평도 할 수 있는 사람을 가까이 두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성장하는 능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아첨하는 사람들은 종종 자신의 이익을 위해 우리를 이용하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로부터 거리를 두는 것은 이러한 이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이는 싸우지 않고, 즉 갈등 없이 자신의 목표를 달성하고 성공을 이루는 지혜를 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묵자가 말한 싸우지 않고 상대방을 이기는 기술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결론을 말씀드리면 우리가 일상에서 언쟁이나 의견 충돌 같은 불편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대부분의 경우에는 침착함을 유지하면서 무시하거나
유머 있게 상황을 넘기는 것이 좋습니다. 언쟁이 생기면 무조건 무시하라는 게 아니고 여러분의 감정과 에너지가 낭비된다고 느끼신다면 쓸데없는 곳에는 여러분의 소중한 에너지와 시간을 아끼라는 말인데요. 하지만 때로는 바른 소리 해야 할 사람에게는 따끔하게 혼내주는 게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언쟁이 싫어 피하기 때문에 상대방이 나에게 함부로 하는 게 지속된다면 내가 정서적으로 더 약해지거나 내 감정이 더 다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 자신이 다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나눈 이야기를 바탕으로 앞으로 지혜롭고 현명하게 언쟁을 피하고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만들어 나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감정과 에너지는 소중하니까요. 여러분은 일상에서 논쟁이나 의견 차이가 생길 때 어떻게 대응하시는지 댓글로 경험과 이야기를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더 도움되는 주제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